네, 어제 새벽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선 사고가 유독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인은 뭐고 또 예방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해상 사고 얘기를 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선장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 선장으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뒤에 좀 공부를 다시 해서 해상법 교수로 지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선장 면허를 다시 갱신해서 항상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박 사고와 관련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일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 보군요. 예, 예. 자, 최근에 어선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와서 이게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당장 어제 새벽에도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기상 상황이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혹시 물론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좀 추정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해진호 침몰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이 좋았다는 그런 소식으로 봐서는 이게 무게가 많기 때문에 배가 침몰했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선박은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거든요. 배를 위로 또 받치는 힘이 있고 무게가 많아지면은 이제 앉히려는 또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은 물에 딱 떠 있는데 무게가 너무 많아지면은 배가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배의 경우에 조업을 아마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과정이었다면은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은 이제 많은 무게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이유로 무게가 많아지는 배에 물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되면은 배가 이제 침몰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아마 곧 결과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앞서서 소개할 때 전복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통상 좌우로 뒤집히는 전복 사고와는 다르다 이런 취지의 설명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진호는 침몰 사고. 가라앉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뒤집힌 그렇군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선박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실종된 선원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선내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20시간까지 우리나라에 그 생존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생존해서 생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선내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에 앞서서 토요일에도 욕지도 근해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5명이 실종 상태인데 이 경우에 골든타임은 언제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 한 120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사히 구조돼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 같은 경우에 혹시 추정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이건 지금 전복된 것으로 지금 제2 해신호 같은 경우에는 전복된 경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복 되는 경우는 전부 복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원성이 나빠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제가 이걸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만 선박 모형을 선박 모형을 하나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선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오뚜기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네, 지금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요 밑쪽에 이제 무게가 많이 있으면은 쉽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울어졌어도 우리 오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무게가 많이 있으면은 밑쪽에 무게가 많이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데 위에 무게를 많이 실어버리면요. 이 배랑
이 모형과 이 모형을 비교하면 이 모형은 위에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모형은. 그런데 이 모형은 이 위에 뭐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뭐가 많이 있게 되면은 위에 무게가 많이 있게 되면은 돌아오는 힘이 적어집니다. 복원성이 작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 그 선박의 경우에 전복이 됐다는 이야기는 요 배전 위에 뭔가가 무게가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이제 가능합니다. 위쪽에 무게가 많은 경우에 이제 복원력이 떨어지다 예, 보니까 그렇죠. 전복되는 경우들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때 이제 풍랑주의보가 있었고 그 파고 높이가 이제 4m 정도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파도를 받으면 배가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전복이 되어 버리는 예.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는 스크루에 거죠? 그 그물이 감기게 되면은 이제 배가 방향타를 이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네. 이제 옆에서 오는 파도를 맞지 않고 앞에서 파도를 받아야 배가 안전한데 스크루가 돌지 않으면은 이 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크루가 안 들으니까 배가 힘이 없으니까 파도에 맡겨지게 되면은 더 옆에서 파도를 받아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선박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서 사고가 났는지 이 부분도 이제 예, 그것도 중요한 사고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4주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을 해서 왜 그럴까 이게 참 궁금한 상황인데 혹시 지역적인 특성이 있나? 예,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선박이 많으면 이제 충돌할 염려는 많아진다고 봅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전복 사고가 이제 많아질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황금우작이기 때문에 배들이 많이 모이면은 충돌 사고가 특별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선들이 몰리는 지역이군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혹시 계절과도 연관지어서 어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배경을 설명할 수도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봄철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행락철이기 때문에 낚시어선 같은 것들이 또 많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봄철에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안개가 많이 끼면은 이제 눈으로 이동하는 선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박 충돌 사고 같은 것이 이제 그 많이 일어나고요. 이번 이런 그 이제 전복 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에 파도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선박을 이제 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니까 조금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어선과 관련한 그런 사고들이 이제 잇따라 일어나면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민들 인터뷰한 기사를 봤더니 태풍 같은 돌풍이 자주 분다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혹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뭐 그렇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현재하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지적으로 기상이 아주 그 나쁜 상태의 사고가 났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풍랑특보가 이제 내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 뭐 나가는 상황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풍랑주의보가 내리면은 출항이 금지가 됩니다. 이제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미 조업하러 나간 상태에서 이제 풍랑주의보가 내리면은 가능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또 사고로 연결되는 것 같고 풍랑주의보가 발행되면은 이제 그 위험이 있는 어선들은 모두 돌아오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경우에 출항한 어선에 대해서 이제 조기 입항이나 예. 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거나 이제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예. 좀 강제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예.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도가 말씀이시군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그 선박 사고 관련한 뉴스를 자주 전해드리다 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혹시 기후 변화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걸로 인해서 바다의 기온이 좀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선박 사고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추측도 예. 또 해보게 되거든요. 예,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동해안, 남해안 특히 그 기온 상승에 따라 가지고 어종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 이제 동해안 뭐 영덕이나 울진 같은 데는 이제 참치가 나지 않던 곳이 남해에서 나던 참치가 많이 나는 그런 또 현상이 또 일어나고 서해에서도 오징어가 예. 잡히고 하니까 그 잡히는 고기에 따라서 배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서해에 나는 이제 오징어를 잡으려 동해안에 있던 오징어 잡이 배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어종의 그 이동에 따라서 선박도 이동하기 때문에 좀 지역적으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것이 뭐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배들이 이제 한 곳에 또 밀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선이 이동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선 사고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것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최근에 잇따라서 선박 사고가 발생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 예.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각각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어선 관련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 기후 변화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선박이 좀 몰리는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겨울에서 봄철로 접어드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또 안개가 예. 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자, 이 봄철에 해양 사고가 자주 나는 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예방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책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 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해양수산부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어선 사고 줄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어선 관련해서 우리가 6만 척 정도 있고 또 교육 제도가 이제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해수부에서 하는 이런 뭐 예방 조치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민관이 또 민 그리고 관이 합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마지막에 좀 어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교육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안전 교육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 보호 장구를 라이프 자켓을 입으라든지 이런 이제 안전 교육을 이제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은 안전 교육이라기보다는 직무 교육입니다. 화물을 이제 배에다 너무 많이 실으면은 이게 부력이 없어져서 배가 침몰한다든지, 그다음에 파도를 옆에서 맞게 되면은 이제 보온성이 나쁘면은 배가 또 전복한다든지 이런 것은 네. 이제 안전 교육이라기보다는 직무 교육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우리 교육이 현재 부족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선의 경우에는 학교가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받는데 어선은 학교가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 그 학교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6만 척이나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네. 5톤 미만은 또 면허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면허 교육만 4, 5일씩 받거든요. 조금 어선들은. 그런데 다 집체시켜 가지고 6만 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91개 단위 수협이 있습니다. 어. 뭐 경상도 또 뭐 전라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좀 거점 수협에 이제 여름과 겨울에 이제 어민들을 모아 가지고 한 달 정도
교육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리는 보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침몰 안 하는 방법이라든지 헐수선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가 나아질 거라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 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선박사고 뉴스를 저희가 자주 보내드리면서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능성, 환경적인 변화 부분과 그리고 보완해야 될 그런 대책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